보통 이제 통풍이 많이 생기는 데가 엄지발가락이긴 한데,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은 뭐 응급처치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도 하지만 염증이 심한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통풍 증상이 이제 생겼다는 건데, 이제 발작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택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증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기 때문에 발작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풍이 이제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엄지발가락 쪽이 좀 찌릿찌릿하다든지, 엄지발가락 아래쪽이 뭐 좀 저릿저릿하고 뭐 느낌이 좀 안 좋았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그 외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증상이 생겨서 이제 엄지발가락 마디가 갑자기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고 걸으면 이제 쩔뚝거릴 정도로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해서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도 발목 관절 같은 관절이 붓고 통증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삔 것도 아닌데 좀 통증이 갑자기 이유 없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발등이 갑자기 붓고 뭐 열감이 있고, 그래서 마치 이제 세균 감염이 생기는 이제 봉화지겸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통풍의 증상도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몸무게도 좀 나가시는 뭐 남자분이 회식도 자주 하시고 술도 좀 드시는 편인데, 엄지발가락 쪽이 찌릿찌릿하다든지 발목이 다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좀 붓는 것 같고 저릿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이제 이게 통풍의 전조 증상 아닐지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통풍의 전조 증상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을 드시는데, 고혈압 약물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 약물에 이제 이뇨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물도 이제 통풍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통풍을 좀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 아스피린을 드셨는데 통풍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통풍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통풍이 많이 생기는 데가 엄지발가락이긴 한데, 엄지발가락 이외에도 뭐 발등, 그 다음에 발바닥,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발목, 무릎에도 다 생길 수가 있고, 손가락 같은 데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뭐 류마티스 질환과도 감별을 해야겠지만, 통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풍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붓기나 열감 그런 것도 동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붓기나 열감이 또 심한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의심이 된다면 통풍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풍 증상이 처음 생긴 분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통풍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은 뭐 응급처치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기존에 있으시다면 일단 복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도 하지만 염증이 심한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염증이 더 심한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치료를 하고 나면은 또 증상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하면 증상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풍에 직접적으로 이제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통풍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발 전체가 붓기가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붓기를 호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붓기가 좀 호전이 되고 나면 염증도 좀 더 빨리 가라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풍 증상이 이게 처음 생긴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생겨왔던 건지 그런 게 이제 일단은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처음 통풍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는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맥주를 비롯해서 뭐 소주, 양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음주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어패류, 뭐 새우나 뭐 조개와 같은 어패류 섭취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런 음료들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이 이제 계속 뭐 1년에 2번 이상 재발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는 뭐 10번 이상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통풍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염증약만 계속 드시다가 나중에는 만성 결절성 통풍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성 결절성 통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요산 수치를 낮추고 증상의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그런 내과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풍약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생 복용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초반에 통풍이 진단된 분이 평생 통풍약을 드신다는 게 이게 말처럼은 쉽지가 않고,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이제 몇 달 드시다가도 증상이 좋아지면 스스로 이제 약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약을 스스로 끊었다가 또 몇 달 있다 증상이 생겨서 다시 이제 약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요새는 대답을 평생은 아니지만 계속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풍 발작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